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민수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제 곁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43년을 함께한 아내였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관리자로 일하다가 60살에 은퇴했죠.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많았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10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도 은행에서 25년을 일하고 퇴직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국민연금 85만 원이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니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 후에는 둘이서 잘 살자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영업일로 출장이 잦았지만 아내는 항상 이해해 주었고 제 건강을 챙겨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가끔은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근교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 여행 경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은퇴 후 3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빈혈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수술 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용기 있게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고 저는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집 근처 한의원도 다니며 보조치료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지만 다행히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웃으며 이겨내려고 노력했고 저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행복했어요.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그리고 5개월 후 아내는 제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제 인생의 반려자가 떠나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일상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주던 아침 식사도 함께 나누던 대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는 항상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 준비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분만 요리하려니 양 조절도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해도 남고 남은 음식은 결국 버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을 위해 집에서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혼자서는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집안일이었습니다. 세탁기는 돌릴 줄 알았지만 빨래를 개는 방법도 서툴렀고 다림질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집 청소도 문제였습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가는데 처음에는 그것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처럼 여기던 조카가 놀러왔다가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카는 주말마다 와서 집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점차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법도 배웠고 세탁기 사용법도 제대로 익혔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요리는 된장찌개였는데 간이 너무 세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함께 월 19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연금 105만 원만 남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아둔 저축이 있었지만 아내의 병원비로 많이 지출했고 남은 돈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 택배 관리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 12시간 하루 2시간씩 6일을 일하며 월 48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택배 관리 일을 하면서 단지 내 많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 선생, 우리 노인정에서 장기 두실래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노인정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또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가 없는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 옆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온몸이 아팠지만 약을 사러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웃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일 이후로 저는 주변 이웃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끔 음식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모두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냉장고를 교체할 때도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의논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도 큰 과제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정기검진 날짜도 기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3일 동안 깜빡했습니다. 결국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꼭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약 먹는 시간을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해두고 약통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건강 수첩도 만들어 병원 방문 일정과 검사 결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힘든 것은 추억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 함께 찍은 사진들, 아내가 쓰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물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내의 옷가지와 신발 등은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은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평소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 CD는 지금도 가끔 틀어놓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 생활의 또 다른 변화는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먹었지만 혼자가 되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식욕이 없어서 간단히 빵이나 우유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10kg이나 줄었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삼촌, 이렇게 살면 병나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해요. 조카의 조언을 듣고 저는 식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 반찬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주 3일 점심으로 영양이 고려된 도시락이 배달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생활하면서 느낀 어려움 중 하나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우울증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아내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함께 산책하고 싶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조카가 저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상실감과 우울증에 대해 설명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의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해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하던 공원을 혼자 걷는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참여했더니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책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서 만난 73살의 박 선생님은 8년 전에 부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박 선생님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 외에도 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컴퓨터 교실에 나가 스마트폰 사용법과 인터넷 검색 방법을 배웠습니다. 금요일에는 웰빙 체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참여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외로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한 날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은 아내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작년 우리의 결혼기념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었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삼촌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너무 걱정했어요. 이렇게 혼자 우울하게 보내시면 안 돼요. 조카는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조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삼촌, 이모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건강하게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특별한 날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사서 사진 앞에 두고 좋아하던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또한 혼자 생활하면서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관심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기타 교실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를 잡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간단한 곡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공의 노래 같은 옛 노래를 연주할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카카오톡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소식을 주고받으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요리 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언젠가는 아내가 자주 해주던 제육볶음에 도전해 보았는데 물론 아내의 맛을 따라갈 순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그립고 외롭지만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혼자 된다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꽤 괜찮은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가는 동안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경험 후에 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관리사가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수도쿠 퍼즐도 풀고 복지관에서 하는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한 번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힘든 점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제는 그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이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이자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독거노인 분들을 보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82살 김할머니는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도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못할 게 없어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탁기도 능숙하게 돌리고 계절에 맞는 옷도 스스로 정리하며 은행 업무도 혼자 처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연금이 줄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출을 줄이고 파트타임 일도 하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국민연금 105만 원과 아파트 택배 관리 일로 버는 48만 원을 합하면 한 달에 153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큰 지출이지만 다행히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어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약값과 병원비는 월 7만 원 정도 나가고 식비는 월 4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공과금과 통신비 등을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는 돈은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언제 큰 병이 날지 모르니까요. 건강관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식사를 챙겼는데 이제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혈압약을 정시에 먹기 위해 알람을 설정해두고 정기검진 일정도 달력에 표시해둡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근처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기초 건강검진을 해주고 간단한 식이요법과 운동법도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내가 없는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립고 외롭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카와 그 가족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전화도 주고받습니다. 조카는 항상 말합니다. 삼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큰 위안이 됩니다.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여행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주최한 1일 여행이었는데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없이 여행을 간다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억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옷장과 화장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원피스는 우리 결혼기념일에 입었던 것, 이 스카프는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것.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 중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은 기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나이 68살. 인생의 황혼기에 예상치 못한 혼자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것도 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4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추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된 노인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고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만 않은 하루를. 이것이 제가 아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의 인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